그렇게 되면 연말에 우리가 막 뭐 상승을 하고 뭐를 하고. 지금 다른 방송들은 어떤가요? 연말에 불장을 생각하나요? 자, 지금 한 1300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찬물 한 번 더 끼워 넣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표가 좋지를 않아.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거는 우리 비농업고용지표 이후로 임금 상승률, 고임금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리플 조아님 잠깐 행복했고 코인 시장이 숨쉬는 걸 봤으니 찬물 부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또 때가 있어요. 또 코인 이슈가 맨날 빠진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진짜 이게 상승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갑니다. 일단은 그 임금 난요, 구인 난요 말씀드리기 전에 8월 10일 날 오늘 CPI가 8.5% 나왔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10 이후로 장은 좋다. 물론 이제 쭉 올라가진 않습니다. 내일 또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8월 27일까지는 괜찮다. 선물 치시는 분들도 괜찮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단타 막 선물 치시는 분들도 많아. 그렇게 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청개구리. 저번 시간에도 EW 또 사지 말라 했더니 또 사가지고 50% 물렸어요. 뭐 그러신 분들 계신데. 자, 해골 지진 납니다. 자, 연준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연준에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아, 물가를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얼마가 높아질 건지, CPI가 이번에 8.5% 떨어질 건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 뭐가 있을까? 무슨 지표? PC 지표 맞죠? PC 지표 중에 어떤 지표? 임금, 우리 둥더님 맞죠? 임금 지표.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소 지금 얼마죠? 최소임금이 9천 얼마였죠? 만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9,300원? 9,400원? 그렇게 되는데 요거 다음 달에 경기가 안 좋대. 치킨집 사장님이 너무 비싸대. 9,350원, 9,640원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다시 떨어질 일은 없죠. 최저임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은 코인이슈가 예전에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꺾일 거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3%에서 4% 정도 인플레이션율, 그 물가 상승이 존재하는 삶에서 살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코로나 이전 뭐 0%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유가 뭐냐면 임금 때문에 그럽니다. 임금은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막 최저임금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 뭐 알바하는 친구들이나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또 OECD 국가 중에 또 임금률이 높은 편이 아니야. 낮은 편이야. 그래서 막 임금을 올려주세요 하는데 뭐 다 좋아. 좋은데 임금을 올리게 되면 본인들이 먹는 치킨값이라던가 이런 생활비라던가 뭐 버스 요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임금값이 최소임금이 오르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린다. 당연한 거지. 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높은 대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 4% 정도 어느 정도 유지할 거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앞으로 물가는 달고 살아야 된다. 지금처럼 막 그 코로나 이전처럼 드라마틱하게 꺾이고 없는 그런 시대는 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고 자산시장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임금이 상승되면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죠. 그리고 가격이 인상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겠죠.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쳇바퀴처럼. 정보를 많이들 알고 가니까 몰랐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우리 수야님은. 자, 불안하시다고. 구독자가 안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 게 굉장히 연준에서 어떻게 보여요? 민감해하고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올랐어. 지금 미국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스타님이나 미국 특파원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시니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레저 접객에서 시작한 임금 상승세 전방위 확산, 72개 산업 중에 75%, 직전 3개년 평균 뛰어넘는 인상, 물가 소용돌이. 우리가 전월 달에 CPI가 9.1%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때는 막 이제 대면 서비스, 왜냐면 코로나 걸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 그런 일자리가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일자리에 또 그 지원을 하는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많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막 많이 안 했어. 일들을 안 했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제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핑크 칼라, 블루 칼라, 뭐 화이트 칼라, 뭐 그레이 칼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특정 직업,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말씀드려야겠구나. 현장직에서 일을 하면은 블루 칼라라고 합니다. 자, 그레이 칼라.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1924년도 미국 뭐 아이오와주의 뭐 엘덴이란 그 지역 신문 구인 광고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보통 청바지에다가 청색 셔츠를 입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좀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 좀 몸쓰는 일을 한다, 그런 분들이 블루 칼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파란색 티가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가 묻잖아, 막 지저분한 것들 묻어도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몸을 쓰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블루 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 칼라는 뭘까? 앉아서 코인이슈처럼 이렇게 방구석 전문가들, 이런 것들 화이트 칼라. 현장직 블루 칼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업종 핑크 칼라,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핑크 칼라. 그리고 그레이 칼라, 요게 이제 그레이 칼라랑 그 뭐라 그럴까, 화이트 칼라랑 이제 좀 구분이 되는데, 보통 그레이 칼라가 뭐 이제 전문직 그 교사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 좀 공부는 좀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식이 좀 관련된 거 전문직인데 연봉이 좀 적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레이 칼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 업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블루 칼라가 어떻게 됐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자영업은 황금 컬러라고 해주세요.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또 작년에 코로나 때 또 어떤 특수가 있었죠? 코로나19 때 돈을 미친듯이 풀었어. 미국의 백만장자가 막 몇십만 명이 탄생을 했어. 막 너도 나도 막 주식 사고 비트코인 샀는데 비트코인 8천만원 가고, 테슬라 막 1200달러 가고 미친듯이 상승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을 다 때려쳐. 야, 이거 되겠는데? 집에서 주식만 해. 비트코인 하고. 전업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 힘든 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힘든 일, 현장직을 구인난이 계속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데 구해지지가 않아. 임금 상승률이 미친듯이 올라. 10,000원 줄게, 와서 해. 안 돼. 15,000원 줄게. 안 돼. 시급 20,000원, 30,000원 줄게. 그래도 안 돼.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대표적인 게 뭐 트러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기름을 뭐 채취하고 뭐 셰일가스 이용해가지고 그 기업들, 오일 관련 업종들 안 하려 그래. 그리고 코로나 때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학위가 필요 없고 테크 잡들, 기술직 이런 것들로 대거 이동을 했죠. 코로나 때.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움직임인데, 우리 스타님이 임금 상승률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직원 고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끼지 않고 다니고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왜 일자리로 나오지 않는 건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직원 고용이 조금 어렵죠. 왜? 일할 사람이 없어. 현금 갖고 있는 양이 뒤집어지거든, 저축량이. 그리고 어차피 노후연금 다 투자해 놨고 주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어. 일할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종들만 넘쳐나. 서비스직? 이런 현장직? 안 해. 대신 좀 편하고 IT 같은 이런 좋은 직종들, 보수 좋은 이런 관련된 직종들만 수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힘든 직종들은 하고 싶지 않아. 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그 뜻은 뭐예요? 블루칼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누가 야기를 시켰을까? 코인 이슈가 PCE 지표가 높게 나오고 임금이 계속해서 오른다. 왜 오른다고 할까? 이래서 정책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렸고 그리고 PCE 지표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상황을, 이 정책을. 공화당, 우리 잔자님, 공화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왜? 지금 물가 상승 올라간 거에 대해서 때렸기 때문에. 근데 공화당은 임금이 상승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요. 오히려 공화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요건. 우리 바이든이 요렇게 만든 겁니다. 바이든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죠? ESG 가겠다. 근데 지금 ESG 안 하고 있죠. 셰일가스 원유 기업들 채굴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뭐 물론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이민자 정책. 우리 둠더님. 이민자를 받겠다. 근데 공화당 애들은 트럼프가 이 정책을 반대를 했어. 이민자 정책을 반대했죠. 트럼프가 그 당선될 때 막 이민자 정책 막 반대하면서 막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제 이민자 정책 하면서 뭐 다양한 컬러의 막 이제 해외 노동자분들도 오고 막 다양한 이제 인종들이 들어오니까 또 그런 인종들이 또 막 테러를 하거나 막 뭐라 그럴까 막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하니까 막 트럼프가 그걸 막 싸잡아서 또 욕을 해. 욕을 하면서 이민자 정책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이민자들이 받았더니 테러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층, 보수층들은 그런 이야기들로 결집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대선 전에 또 싹 히스패닉도 이렇게 표심을 갖고 가려고 또 흑인들이라던가 이런 또 히스패닉도 이런 인종들 싹 챙기죠. 대선을 위해서. 공화당과 트럼프가 지금 반대하는 게 이민자 그 들어오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이민자를 받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인플레 법안도 마찬가지고 감축법도 마찬가지야. 법안이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민자 정책을 반대하네? 계속해서 반대를 해. 낙태법도 마찬가지야. 그럼 바이든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건비가 미친듯이 올라. 임금 상승률이 미친듯이 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지금 너네가 이민자 정책, 이민자를 안 받기 때문에 임금이 이렇게 오르잖아. 쪼겠죠. 자, 그럼 이민자 받아서 해외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3D 직종, 블루칼라 현장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인들은 안 하려고 그래. 트러커든 뭐든 계속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화당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공화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 너네 국제유가 올라갔고 전쟁 터졌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이민자 정책을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다. 지표를 쫙 보여주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미친듯이 올라가.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 이민자 정책을 막을 수 있을까? 못 막겠죠.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PCE 지표, 임금 상승률 계속해서 올라가죠. 요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지표야. 그럼 앞으로 우리 8월 26일 PCE 지표가 높게 나올 걸로 분석이 되시나요? 아니면 떨어질 걸로 분석이 되시나요?
높게 나오겠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코니 씨가 이렇게 밥벌이를 이렇게 합니다.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코니 씨 가족분들도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 PCE 지표 높게 나온다. 지금 임금 상승률 이렇게 높게 만들었고, 그리고 PCE 지표 높게 나오는 거 예상할 수 있는 거 바이든이 이렇게 만들었다. 바이든이. 이래서 정치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정책들 다 뒤집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 인플레이션 오히려 반대로 또 튈 수 있다. 8점 후반대 또 올라갈 수 있다. 8.5 나왔죠. 9월달도 아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 방심할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PCE 지표도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임금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게 PCE 지표가 높게 나오고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잦아질 것 같고 적은 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달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지. 9월 22일 날 0.75포인트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 PCE 지표 높게 나오면.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연말에 우리가 막 상승을 하고 뭐를 하고. 지금 다른 방송들은 어떤가요? 연말에 불장을 생각하나요? 연말까지 어떤 흐름인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